안녕하십니까, 이해란입니다. 이 시간은 장세율 대표의 북한 정보 시간입니다. 최근에 급작스러운 북중 정상회담으로 인해서 지금 남과 북은 물론이고 전 세계가 지금 출렁출렁하고 있는데요. 오늘 또 우리 북한 정보통신 우리 장세율 대표를 모시고 요즘 북중 정세가 어떠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디 펜션은 잘 되나요? 그래서 뭐 여전합니다. 봄철에서 조금 뭐 나지는가 하더니 이번 주말은 손님이 왜 없더라고요. 요즘 다 그래요. 네,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경제가 어려운 것 같아요. 경제가 어려운 것 같아요. 또 트럼프 대통령이 FTA 이거를 사인을 하려고 하다가 지금 또 보류시켰죠. 이 북중 정상회담이 지금 상당히 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실제 북중 정상회담 이후에 중국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게 중국 쪽에서는 특히나 북한하고 직접적으로 무역을 하던 그런 업체들에서는 출렁이 있죠. 이거 제기가 되면은 그 사람들은 현실적으로 대방을 잃어버린 거나 같잖아요. 그러니까 무상강산하고 이제 채굴권을 이제 체결을 하고 진행을 하던 그게 뭐 길림성 산하 뭐 제철소라든가 일단 북한에서 원자재를 가지고 오던 이 원료를 가지고 오던 그런 회사들은 상당히 낙관적이더라고요. 그리고 아직은 이제 제재가 해소 뭐 되거나 뭐 이런 건 없는데 이제 좋은 소식이 있을 것이다 하는 이제 희망사항을 많이 보이고 있고요. 예. 참 이게 북중 정상회담이 좀 급작스럽게 좀 일어나면서 북한 내부나 이제 중국 쪽에서도 열기가 지금 한층 좀 달아올랐죠. 북한 쪽은 뭐 이제 상당수 이제는 뭐 다 풀렸다. 북한에서는 그러니까 또 그렇게 또 선전을 했죠. 뭐 이제 중국과의 혈맹 관계를 강조를 하면서 이번에 김정은이 시진핑 주석을 만나서 이런 이제 북중 무역 강화 내지는 이제 교역 활성화 이거를 합의를 했다 하고 얘기가 나오는 순간 제 친구 하나도 자기 직원들하고 같이 뉴스를 보면서 만세를 불렀다 정도니까.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왜 만세를 부른 거예요? 그렇게 얘네들도 힘든 거야. 아예 땅땅 얼어붙었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중국이 일단 제재 동참을 하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왔어요. 특히나 중국에 드나들면서 무역에 종사하던 사람들은 길을 잃어버린 거죠. 아무것도 못하고 이제 그리던 찰나에 정상들이 만나서 이런 거 해소를 하자 이렇게 합의를 봤다고 하니까 뭐 상당히 지금 이제 좀 고무된 그런 분위기고요. 북한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소식을 다 이렇게 들어서 좀 뭐 나아지겠지 하지만 그 희망 상황은 있지만 아직 경제는 여전히 힘듭니다. 요즘에 우리 탈북자들이 가장 힘든 게 저를 통해서 북한에 송금을 하던 이제 우리 탈북민들이 엄청 많아요. 근데 이상스럽게 제 펜션만 안 되는 줄 알았더니만 저희 탈북민들도 뭐가 장사가 안 되는지 계속 북한에서는 도와달라고 지금 막 굶어 죽게 생겼다고 계속 찾아오는 거예요. 찾아와서 내한테 전화를 해서 전화번호를 주면서 이거 자기 딸인데 좀 전화 좀 해달라 해서 아니 이거 지금 해령에 어머니가 오셨는데 좀 만나고 싶어 한다. 바빠요. 어머니 다음번에 사줄 때 오라고 그러지 그렇게 보내요. 그러니까 돈이 없으니까. 네,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내가 북한에서 이게 도와달라고 오는 사람들을 통해서 경제 상황을 좀 보니까 경제 상황은 여전히 지금 뭐 최악의 상황이고. 네, 근데 이제 주민들에게 강연을 다 했어요. 그러니까 김정은의
중국 비공식 방문에 관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하고 정말 그 인민 생활을 최우선으로 인민 경제 그거를 위해서 진짜 이제 중대한 결단. 그러니까 참 우리가 예전에 얘기를 하는 게 이번에 강연제강에서 보면은 진짜 다시는 우리 인민들에게 그런 이제 가슴 아픈 고난을 우리가 줄 수 없다. 그러면 우리 이거는 이제 우리 당의 책임이고, 그리고 이제 우리 인민들의 생활을 보살피는 것을 우리 당의 최고의 어떤 좌우명으로 이제 여겨야 된다 하면서 어떤 이제 그 중대한 이제 결정을 하셨다 하는 뭐 이런 게가 있어요. 이거를 딱 보면서 이게 중대한 결정이라는 게 뭐냐. 아까 그거 얘기는 안 했는데, 비핵화라는 거는 나는 알고 있지만, 네. 그러니까 이게 여태까지 자존심으로 밀어붙였거든요, 북한에서는. 자, 미국이 가지고 있는 핵무기가 없으면 우리는 미국의 영원한 어떤 진짜 그런 위협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네. 동등한 핵 보위국의 위치까지 가야지만이 우리가 정말 원하는 강성대국으로 갈 수 있다 하는 게 북한의 지론이었어요. 그러니까 주민들에게도 그렇게 계속 강조를 했고 굳어져 버린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그래서 이제 핵무장력 완성이라고 할 때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춤판에 뛰어들고 저녁에 군중무용에 나왔을 때 다 홍보이다. 이제는 미국과 당당히 맞서서 이젠 어떤 동등한 자격으로 이런 외교 관계라든가 뭔가 이제 될 수 있겠다고 했는데 이걸 갑자기 포기한다고. 그러니까 이게 비핵화의 우제로 정상회담이 이루어진다는 것 자체를 아직은 북한에서는 완전 스톱을 완전 알리질 않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술며시 때린 게 이제 중대한 이제 이 결정도 이제 하셨다는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이 북한에서도 이게 대체 뭐지 하니까 이게 어쨌든 큰 거래가 있구나 하는 정도의 센트만 준 거예요, 정부에서. 근데 참 북한 주민들은 이게 위에서 어떻게 뭐 계획을 하고 어떤 이제 외교 이 관계가 이루어지는지 전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역으로 우리가 다 탈북민들과 연계된 가족이나 친척들을 통해서 지금 전달이 되는 상황인데 요즘에 가뜩이나 지금 보이부에서 이게 핸드폰을 이 불법 핸드폰 소지자들 그 뿌리채 뽑으라 해가지고 지역마다 핸드폰이 살아있는 게 정말 드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한테 지금 매달려 있는 탈북민 가족들이 정말 수십 명 정도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더라고요. 그 친구가 보이부에서 살려준 핸드폰이 있는데 그걸 조심해라. 그래서 그게 뭐냐 하니까 보이부도 일단 이 채널을 통해서 다 잡아서 숙청을 해버리고 자기네 수하에 있는 이제 몇 개의 핸드폰을 살려두고 그거를 해서 공작과 함께 이제 돈을 뽑죠. 그러니까 그게 접히면 접힐수록 관리하기가 쉽잖아요. 그러니까 뭐 여태까지 우리 이 송금 라인이가 뭐 100개였는데 한 2개로 하면은 2개에 대한 관리 감시 통제가 좋고 그쪽으로 들어오는 모든 대북 송금은 자기네가 결제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북한 주민들은 그래도 지금 매달릴 데가 없으니까 계속 의심 없이 어쨌든 누구한테 전화했다고 해서 이제 입소문을 해가지고 그 사람한테 내가 얼마 줄게 30% 송금이었는데 힘드니까 막 지금 40% 정도 해요. 근데 우리한테는 남한에 있는 가족 친척들에게는 30%다 이카고는 말은 하지만 실제 그 정도로 핸드폰 개수가 줄어들면서 지금 송금도 위축이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북한 주민들은 이번에 그 김정은 이제 중국 방문 그거 해가지고
좀 이 분위기는 일단 좀 풀릴 걸 같다 하는 그런 이제 기대 심리는 있지만 생활은 여전히 악조건이고 거기에서 조금 희망적인 게 무역 기관들의 차량들이 중국으로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글쎄, 그 뭐 들리는 바에 의하면 중국에 와서 실어가는 물건은 있는데 그렇죠. 중국에서 실어내오는 물건은 없다면서요. 예, 그러니까 이게 사실 예전부터 그 북한 쪽에서 중국 무역부에다 제기를 한 게 뭐냐면 좋다. 우리가 12월 전면 제재 조치, 유엔에서 발표한 그 제재 조치 품목들 중에서도 제재 조치 이전에 합의한 사항들은 우리가 이행을 하자. 서로 이게 좋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쪽도 그때 북한에서 받을, 그러니까 여태까지 자기네가 이미 투자를 했던 뭐 이제 차관 대신에 뭐를 받기로 했는데 그 모든 거를 얼스톱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얼스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쪽도 실제 그게 국가에서 보상을 해주냐 안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에서도 북한에서 이제 받을 물건들이 있고 북한은 뭐 또 이 두말할 거 없죠. 뭐 중국에서 내갈 물품이 뭐 이게 형편없이 많은데 지금 현재는 이제 북한의 무역 회사의 차량들이 이제 영길이나 영종이나 제 심양 쪽으로 좀 나오는 이게 포착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을 보니까 니어는 그게 야 그래도 어떻게 뭐 이번에 아이 무역 차량들이 나왔네 하고 물을 보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합의 사항들 이행 때문에 거기에서 합의를 보고 그리고 나왔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그 건설 자재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인데 그런 이유로 나와 있다고 이제 하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중국에서 받아올 물건은 못 받아오고 북한에서 받아갈 물건만 받아간다는 거죠? 아닙니다. 그러니까 중국에 일단 물동을 싣고오는데 거기에서도 이제 실관에서 통제를 하는 건 여전히 강물들 같은 거는 못 나가게 돼서 강물 이런 것들은 다 못 나가고 이 짝에서 원래 우리가 뭐 우류 가공품이라든가 중국 쪽에서 의탁을 했던 이런 공예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이제 가져가고 수산물의 일부가 냉동으로 해서 이제 좀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 쪽에서도 역시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체 뭐 우리가 강물 대신에 북한에서 이제 건설 장비를 뭐 포크레인이라든가 이런 거를 이제 받기로 했던 이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가지고 나가게 된 거예요. 이번에. 그러니까 그거를 실으러 왔다. 그러니까 자기네가 물건 물고 가져가. 근데 이가 우리가 솔직히 북중 무역 회사들 간에 계약서라든가 뭐 협약서 같은 거를 우리가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하니까 이기가 대북 제재에 틈이 생기는 거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그 이전의 합의를 이행하기 위한 이제 이건지 이 무슨 꼼수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대북 제재가 시작되면서 단동이 거의 개점휴업 상태로 들어갔다는 보도가 많아졌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북한 사람들이 나와서 그 활동하던 거점인 뭐 유경 호텔, 네. 칠보산 네. 호텔 이런 데도 뭐 다 철수했다고 그랬죠. 그렇죠. 이 여전히 다 나왔나요 다시? 유경 호텔에 체류하던 그런 무역 회사들 내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나온 지 그 사람들은 오래입니다. 그렇지만 유경 호텔을 다시 잡은 거 아니고 그 짝으로 다시 들어간 게 아니고 일반 연식이나 뭐 찜질방으로 이제 이게 잡으면서도 얘네가 참 오래됐어요. 그 김정은이 중국으로 가기 전부터 이 지네는 중국과의 어떤 뭐 이 계약 때문에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잘 저희도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안 나가고 거기에서 대기하고 있으라 하는 상부의 지시가 없이는 이 사람들이 거기서 내국에 나가서 꽃집이 칠 게 있습니까? 그렇지. 예, 있을 수도 없지. 없지. 있을 수도 없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뭔가를 지금
대경제성에서 지시 있을 때까지 체류를 연기를 해라. 그렇기 때문에 있은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또다시 북한의 무역 회사들의 뭐 크게 늘지는 않았지만은 차량들이 운송 차량들이 들어든다는 것 자체는 이게 뭔가 중국과 북한의 이런 관계가 조금 예전하고는 좋아지지 않았나. 네, 예. 그 김정은이가 과연 김정일이나 뭐 이런 그 자기 선대들과는 달리 북한 주민들의 고난의 행군을 극복시켜줄 마음이 있는 건가요? 조금 예전하고 좀 달라진 분위기는 분명합니다. 이제 최근에 온 탈북민들의 어떤 이제 그 심리도 그렇고 실제 북한 주민들과 많이 이제 그 얘기를 좀 해보면은 이제는 북한식의 시장 경제죠. 그러니까 정부의 그런 이렇게 규칙적인 이런 라인보다는 자기의 유일한 생존 수단을 통해서 이제 생존을 하는 그런 시대가 이제는 성숙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김정은이가 시장 경제를 아예 인정할 가능성이 있나요? 아닙니다. 이번에 그 포고문에도 포고문이 가져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말입니다. 이게 우리 그 남한 정부가 뭘 모르는가면 김정은은 벌써 정부의 이 공권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전 포성을 울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도 봅시오. 공공기관이 거의 다 모르고 인민군대를 비롯해서 모든 기관들이 그때는 뭐 경찰이나 뭐 보이지돈이나 다 굶주렸고 다 마비가 된 상황인데 일단 남한에서 지원포를 쏘니까 그 기간부터 먼저 살아났거든요. 지금도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몽땅 마비돼 가던 모든 기관들, 그러니까 공권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포고문을 열었는데 이게가 어떤 의미냐 하면은 자 정은이는 내한테 이제 돈이 들어오게 됐다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니까 아니 그거 네가 없으면은 그거를 하면은 아니 주민들도 갔죠. 무상강산 노동자들이 4만 명입니다. 자 4만의 노동자들이 지금 한 끼 먹고 두 끼 먹고 라면서 아이야 갓난신고를 사는데 정부에서 다시 뭐 진짜 배급 주고 뭘 주고 이제 하면서 통제하면 먹힙니다. 하지만 아니 그거 없이 그저 통제만 하면은 이건 튀거든요. 터지는 거예요. 그러면 또 그냥 뭐 그 시장 경제의 틀을 깰 가능성이 많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장 경제는 지금 현재 국영 이제 관리 체계가 완전히 복구되기 전에는 비효율적으로 균형적으로 발전을 시킨다는 게 북한의 그 새 경제관리 원칙에 의해서 이제 우리가 장마당을 허가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그렇게 관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국가 관리가 소홀해지는 일대 진짜 그 개인들의 뭐 사유화라든가 시장이 확대가 되면은 빈부격차도 늘어나면서 진짜 그 이 자유민주 사회의 어떤 시장 경제와 비슷한 툴거리들이 금융 네트워크라든가 그리고 이제 돈주들이 시장 하나를 통고 점검을 하고 자기가 물자 공급을 하고 이게 하나의 이게 우리 자본사회의 시스템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무조건 깨고 자기네가 이전에 인민위원회 시장관리부에서 통제 가능한 시스템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여기 그래 조그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일단 이건 정부의 그만한 막강한 이제 힘이 생긴다는 예시거든요. 예, 사실 북한 문제가 해결이 되려면 북한 체제가 바뀌어야 되는데. 그렇죠. 예, 체제를 바꾸는데 지금 방해하는 요소들이 많아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김정은이가 북경을 왔다 간 이후에 중국 정부는 탈북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검거를 그렇죠. 지금 시작하고 있다 그러는데 이것도 김정은의 지금 비위를 맞추기 위한 거겠죠? 그렇죠.
예, 그게 그 중국도 뭔가 확실하게 뭐 보답을 할 줄 알고 보복을 할 줄 알고 이제 이런 자기네 이런 국가의 이상 문제도 있습니다. 현재로 미국과 대결해서 무역 전쟁을 하면서도 중국은 보면은 던지는 메시지는 분명히 있어요. 정원이를 오라 해서 이제 뭐 정상회담을 하면서 이건 미국에게 주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참 중국이 현재 북한에 해줄 수 있는 거는 예전부터 계속 해오던 미국을 굳게 자국을 안 시키면서도 그래도 정은에게 뭔가 이번 정상회담 이후에 달라진 모습을 보이는 거는 탈북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그 30명의 탈북자들이 이번에 같이 북송이 되셨잖아요. 그런 차원인 것 같아요. 그러게요. 근데 또 한국에서도 이게 또 북송시켜달라고 하는 그 여성이 하나 나타났는데, 이 여성의 특징은 자기만 그러면 뭐 돌아가면 되는데 12명 지금 그 식당 종업원들까지 끌고서 가겠다고 이렇게 물귀신 작전을 쓰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왜 뭐 사람마다 다 좀 사정은 있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여성이 이제 자기의 뭐 본인의 뭐 이제 요구에 의해서 한국행을 선택을 한 게 아니라 어떤 강요나 이런 거를 해서 왔다고 해도 그 여성은 벌써 여기 한국의 현실을 보는 순간 알았을 겁니다. 이 사회와 자기가 이전에 살던 북한 사회에 대한 어떤 이제 비교도 분명히 했을 것이고, 거기에서 뭐 답은 자기가 찾았겠는데 북한에 자기로 해서 피해를 가져온 내지는 뭐 정말로 이제 넣지 못할 뭐가 꾼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여성의 뭐 주장에 뭐 이런 이제 체제적인 뭐 이런 이렇게 선전 뭐 목적이나 뭐나 이런 거가 있는 것 같지는 않지만 무슨 개별적인 사정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을 하면은 이 여자가 글쎄 본인의 여기에는 자유민주사이기 때문에, 그리고 탈북민들 해외로 충분하게 다니거든요. 그렇지. 이전에 오기 전부터 이 여자는 어떤 국가안전보위부에 임무를 받고, 우리 그게 내부 스파이들이 많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직업을 했던 분이 나는 분명하다고 막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자는 아니 자기가 조용히 출국을 해서 들어가면 그만 일을, 이게 언론이나 한국에 이제 여론몰이를 하고 또 12명의 이 사람들까지 또 끌어들이고, 그러니까 하려면 지나가자 하면 되지. 이거는 분명히 이거는 어떤 정치적인 이 목적이 짙거든요. 여기서 뭐 막는 나라입니까? 대한민국이 가려면 가는 거지. 그러니까 근데 왜 못 가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런 이게 쇼를 통해서 이 북한 정부의 어떤 임무수행, 이런 임무수행이요? 네, 저는 임무수행일까요? 저는 임무수행이 의심이 된다 이런 거죠? 그거는 왜 제가 가려면 조용히 갈게지. 왜 그거를 왜 그렇게 하면서 여론몰이를 하는가? 여기 뭐 탈북자들 뭐 중국 가는 거 방해를 합니까? 무슨 미국 가는 걸 방해를 합니까? 삼국을 통해서 자기가 삼국을 통해서 왔으면은 뭐 그 길이 아직도 열려 있는데, 저는 이거는 분명히 어떤 이제 북한 아니면 와 비슷한 어떤 세력의 뭐 추정이라든가, 나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여성이 친하게 지냈던 사람이 평통 기현, 거기에서 지금 간첩으로 판명이 나서 감옥에 가 있는 김모 목사라 그러더군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도 뭐 그 여성이 좀 뭐 불편한 게 있는 것 같은데, 불편한 게 있으면 자기 혼자 조용히 가면 되는데 그 12명 그 사람들은 뭔 죄예요? 왜 끌고 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급작스러운 북중 정상회담 이후에 북한 주민들은 혹시라도 경제가 좀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갖고 있고, 중국은 뭐 그냥 일반인들은 모르지만
그 북중 무역에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이 좀 기대를 갖고 있겠군요. 그렇죠. 예. 그리고 중국의 시진핑 주석은 김정은한테 조금이라도 잘 보이려고 지금 탈북자들을 대대적으로 검거해서 강제 북송을 시키고 있다고 하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비핵화 문제가 핵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렇죠. 비핵화 문제는 북한의 시스템의 문제이고 이 시스템의 문제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정말 짓밟고 노예처럼 학대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진핑 주석이 정말 뭐 시황제까지 됐다 그러는데 앞으로 그 황제 생활을 안전하게 잘 하려면 인권 문제 잘 해결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저는 그래서 제일 두려운 게 북한의 탈북 가족들은요 이젠 거의 다 압니다. 이젠 체제의 이런 이 반명성이라든가 이제 이런 것들은 우리 한국에 정착하는 탈북민들하고 많은 대화를 했기 때문에 이제 아는데 그분들도 그래요. 이제 뭐 남북 정상회담이 해란까지 되면은 일단 뭐 다시 살아나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90년대도 그랬었잖아요. 이젠 우리 지성인들도 이제 인텔리들도 앉아서 야 이젠 올 때까지 다 왔다. 이거 뭐 야 우리도 이제 좀 준비를 좀 하자 이런 찰나였어요. 그런데 뭐 바로 뭐 이 정보 재개가 다 되고 뭐 이제 이렇게 됐는데 그 뒤에는 역시 진짜 한민족 동포가 있은 거죠. 나는 정말 이제 묻고 싶은 것이 이런 이제 핵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어떤 체제의 본질적으로 나쁜 체제는 핵이 없다고 해도 인권 탄압을 하고 인류를 말살하고 이런 이제 평화를 해치는 그런 이제 악의 세력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치 시스템, 이 체제를 우리가 바꾸기 전에는 평화 이건 안 되는 일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김정은 체제가 빨리 바뀌어야 돼요. 나이도 어린데 뭐 죽으라고 하기까지는 너무 잔인하다 싶으면 저 일본에 섬이 많은데 할아버지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 일본의 어느 한 섬을 좀 불화받아가지고 좀 그렇게 살아도 좋을 것 같고. 글쎄 조용히 살겠다 그러면 같이 뭐 펜션도 싸게 임대 줄 수도 있고. 이게 정말 우리 장 대표네 펜션 관리원으로 채용해주고. 그렇죠. 그래도 좋죠. 이게 하도 이거 내니까 그런 이제 그러다가 그 김정은이가 화가 나가지고 그 덩치도 3만 원대 때리고 달라고. 참 김정은도 지금의 상황에서 아까 내가 말씀드렸지만 내부 분위기가 너무너무 안 좋아요. 고난의 행군을 거친 시대가 지금 사회의 주류를 이루고 있어요. 청년들도 국가의 이 복록을 타먹고 국가의 어떤 이제 공급 시스템에 의해서 성장한 청년들이 아닙니다. 자기 부모님들이 손끝으로 벌어가지고 지금 피땀으로 이제 생계를 유지를 해서 성장한 세대가 이제 주류를 이뤘기 때문에 그렇죠. 이 분위기를 그러니까 얘네들한테 다시 한번 고난의 행군을 강요한다? 끝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데 이제 다시 정은이한테 힘을 준다? 핵포기 주고도 안 합니다. 내는 핵포기를 얘네들이 한다는 구실로 해서 뭐 아니 핵은 순간에 만들 수도 있고 그래 북한 땅덩어리 우리가 뭐 다 다니면 곡괭이로 뚜집을 겁니까? 그렇죠.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거든요. 이게 이 꼼수에 넘어가면 안 돼요. 유엔 안전 보상 이사회 대북 결의 시행으로 그렇죠. 체제를 바꾸지 않으면 어떤 변화도 이뤄낼 수 없고 지금 김정은이 유일하게 바라보는 거는 자기는 독재자이기 때문에 한국이나 미국이나 이런 자유국가들은 정권이 계속 바뀌니까 그렇죠. 시간만 지나가라 이거 아니에요. 또 새 사람이 나오면 또 새 사람하고 또 이제 이렇게 구박을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그렇죠. 협박을 하고 이러면서 또 유리한 입지를 차지해서 돈 뜯어내고 뭐 하여튼간 모든 물자들을 두드리면서 그렇죠. 유지를 하겠다는 건데
저는 솔직히 뭐 남북 정상회담도 이거 그만둬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말입니다. 원래 우제 자체가 빗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뭐 비핵화 좋죠. 자, 이 그 핵 해제라는 얘기가 사실 내가 무식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안 될 수밖에 없는 우제예요. 이제 애들이 자기네가 포기를 했다. 자, 뭐 필요한 핵시설, 자기네가 진짜 이 가능한, 그러니까 이제 뭐 점검 가능한 이제 이런 범위 내에서 보여주고, 이게 전역에 관해서 나는 충분하게 얘네들이 깔 수 있다고 보거든요. 아니, 네. 특수부대 한 대원이 움직일 수 있는 소형화가 됐다고 이미 북한에서는 얘기를 했는데, 자, 다음에는 그 핵무기를 완전 이제 철폐를 하고 이제 없앤다는 것 자체가 미국의 전략가라든가 여기에 뭐 우리 정부 정책가들이 모를 일은 없는데, 이게 비핵화 우제가 아니라 이거는 체제에 관한 회담으로 가야 돼요. 그 체제가 나쁘게 독재 체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인권 탄압이 자행이 되고 이렇게 되는데, 참 이거 비핵화 듣기 좋은 말이죠. 그렇죠. 평화 비핵화. 비핵화보다는 헌법을 바꿔라. 자유민주주의 이런 헌법으로 바꿔라. 그렇죠. 그리고 당의 율상체계 확립의 10대 원칙, 당의 율적 지도체제 확립의 10대 원칙, 그리고 최근에 뭐 김정은 관련 뭐 그것도 10대 원칙이 하나 나왔더라고요. 그거를 다 종이장으로 만들어라. 백지화해라. 그렇죠. 이런 것들을 먼저 실행을 해야 되는데, 왕청 같은 데 가서 헤매고 있어서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지금 간만에 중국까지 참여하는 대북 제재로 인해서 김정은이가 테이블에 나오기는 했지만, 이 김정은은 독재자이고 세습을 한 장기 독재가 보장되어 있는 이런 자입니다. 이런 자를 상대하는 임기가 정해진 남한의 대통령이나 미국의 대통령이 이런 자들에게 혹시라도 속으면 국민과 인류가 어려워진다는 사실 명심해야죠. 그렇죠. 지금 북중 정상회담으로 인해서 신바람이 난 사람들은 북한에서 중국과 북중 무역으로 밥 먹고 살던 사람들, 그리고 김정은의 이 최측근들, 뭐 이런 자들 뿐인 것 같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 정부는 채통을 지키려면 탈북자들을 검거하지 말고 강제 북송하지 말고, 정말 유엔 인권 이사국에 정말 체면에서 맞는 그런 행동을 해야죠. 그런데 인권 이사국이라는 국가가 이렇게 맨날 탈북자들 강제 북송하고 처형되게 하고 이러면 이게 되겠습니까? 오늘도 우리 장 대표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